자, 이제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막판 표심을 흔들 주요 변수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먼저 유시민 작가가요.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란영 씨에 대해서 한 발언 논란이 되자 해명까지 했지만 그 후폭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유시민 작가가 사과를 했으니 국민이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논란 발언과 또 해명 그리고 어제 나온 이재명 후보의 입장까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이제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 표현을 고치면 한목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설란영 씨가 왜 그러한 언행을 하는지에 대한 제가 이해하는 바 설명을 한 거지. 제가 무슨 계급주의 무슨 여성 비하 노동 비하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부적절한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사과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우리 국민들께서 용서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어제 이재명 후보의 발언, 그러니까 이 두둔하는 발언이죠. 유시민 작가를 두둔한 것에 어떻게 평가했는지 궁금하고 어제 이 두 후보 발언 어떻게 봐야 할지 먼저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좀 논란을 계속 어떻게 보면 키워갈 필요가 없는 논란인데 이재명 후보가 키워가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유시민 후보가 본인이 이제 김혜경 여사를 설란영 여사가 그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평을 할 때 어떤 이유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거친 편이다라고 본인이 평가를 했고 이거는 잘못됐다. 이걸 굳이 고친다 그러면 한목적이고 이성적이질 못한다. 그말 제정신이라는 표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표현은 오히려 더 상처를 줬을 것 같고요. 어쨌든 본인이 말한 취지 내지 의미는 그대로 이어간다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그 유시민 그 시의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온 거죠. 부적절한 표현인데 아마 이제 사과했으니까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다,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피해자는 김문수 후보와 설란영 여사입니다. 직접적인 대상화를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은 아직 용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당 그 발언이 주는 뭐 여성 비하, 여성들도 용서했다는 어디에 징조가 없고요. 그러니까 계급 선민의식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 판단도 없는 것이고 노동계 입장에서도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평등한 판단을 받았던 분들도 아직 용서했다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무슨 그 권리로 이재명 후보가 용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나.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보면 제3자적 관련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게 대해서는 언급을 더 하지 않고 이거 국민적 평가가 따를 것이다라는 정도만 하셨으면 될 것인데 본인이 용서를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그렇게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2차 가해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명도 적절하지 않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용서할 것이라는 것도 사실 당사자한테는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좀 부대변인께서는. 일단 이번 사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전혀 다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유시민 작가의 발언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했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할 수준 정도가 될 정도로 사과를 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 자체가 유시민 작가에 대한 발언에 대한 평가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국민이 용서할 것이다라는 것은 일종의 뭐 추측과 예측 같은 영역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경우에는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지금 현재 선대위에서 어떠한 직함을 가지고 대선 레이스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유시민 작가의 발언 자체가 민주 진보 진영의 뭐 스피커이다 보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한 것인 마냥 공격을 하는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전반적으로 정치 공세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는 반복적으로 사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했습니다. 사과했으니 용서받는다면 이준석 후보는 이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왜 법적 책임을 묻냐 이거 같아요. 개혁신당 생각은 어떤지
우리 그 임승호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결국에는 민주당과 어떤 진보 진영의 이중적 태도를 볼 수 있다. 사실 이준석 후보가 그 토론에서 그 발언을 거의 뭐 다소 순화했다라고 하지만 내보낸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사과 같지 않은 사과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의 명백한 어떤 여성 비하 발언이 나오니까 굉장히 너그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방금 이제 뭐 민주당의 당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 민주당은 편하게 정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은 필요할 때는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운영하는 뭐 채널 같은 데 출연해가지고 열심히 발언도 하시고, 공격할 때는 유시민 작가를 굉장히 큰 스피커로 활용하셔놓고 이렇게 뭔가 방어적인 위치에 놓이자 굉장히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권자들이 분명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중적 태도를 목도하셨다라고 평가할 것 같고, 유시민 작가가 해명을 하면서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도 내재적 접근법을 하시는 겁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대해서 내재적 접근법을 하셔가지고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용서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또 유시민 작가가 그 해명 발언을 한 것이 노무현재단의 유튜브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비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계급주의 타파, 학벌주의 타파를 외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의 어떤 정신을 기리겠다는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사과를 빙자해서 또다시 2차 가해,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2차 가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노무현 정신을 우롱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지 이 유권자들이 분명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